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뭐 아주 유명하니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가장 융성했던 그리고 오래 지속됐던 그런 나라죠. 이 책은 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이 12년 동안 썼으니까 2년에 한 권꼴로 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제국이기 때문에 왕정시대나 공화정시대는 빠졌습니다. 기원 후 2세기부터인데 실제로는 기원전 8세기부터 로마는 시작이 됐죠. 전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신화죠. 건국신화.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로마도 로물로스 신화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전설에 의하면은 로물로스와 레무스는 여신, 신전의 사제, 여사제의 쌍둥이 아들이었는데요. 뭐 신하니까 그렇게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단군이 뭐 하느님과 웅녀 사이에 난 것처럼 거기도 마르스는 전쟁의 신이죠. 전쟁의 신과 그 여사제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사제는 원래 공주였는데요.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핏줄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공주를 사제로 만들었습니다. 사제는 뭐 지금도 카톨릭 같은 경우는 결혼 못하는 것처럼 여사제가 되면은 결혼을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뭐 사람이 아니고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신 사이에 뭐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로마를 흐르는 그 강에 버리게 됩니다. 쌍둥이였어요. 로물러스 레무스. 다행히도 모세처럼 그거는 강가에 닿게 되고 늑대가 칭얼거리는 아이한테 젖을 물려서 키웠다고 합니다. 딱따구리하고 늑대가 키웠대요. 딱따구리도 먹을 거 갖다 주고 뭐 신하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이들이 주축이 돼서 로마가 건설됩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쌍둥이인데 쌍둥이들 사이가 좋기도 하지만 또 다르기도 하죠. 싸우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레무스가 죽습니다. 로물루스가 바로 로마의 어근이 되는 셈입니다. 이 초창기 왕정은 7개 부족이 서로 이제 교대로 하는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부족 국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C족에서 부족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한 2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 상태에서 왕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사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였으니까 우리나라도 가야가 그랬었죠. 돌아가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뭐 실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실권은 군사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방어가 가장 중요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런데 6세기 경우 전후가 돼서는 이 전쟁을 많이 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화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7부조 이렇게 순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투표로 뽑자. 그래서 이제 집정관 제도가 생깁니다. 집정관 제도가 생겼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둘이 하죠. 2인의 집정관이 이제 협의해서 하는 형태가 됐고 전쟁이 날 때는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전쟁 같은 경우는 짧은 보통 1년의 한시적인 독재관을 뽑게 되죠. 독재관은 이제 급히 혼자서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카이사르는 아시죠? 시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시저 때에 이르러서는 이 사람이 황제가 되려 한다라는 생각을 공화당파에서 하고 죽이죠. 암살을 합니다. 브루투스가 시저가 그렇게 총애를 했던 브루투스도 거기에 가담을 해서 배신자의
대명사가 브루투스가 되긴 했는데 브루투스는 나름 제가 볼 때는 자기 소신껏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는 시저가 그 사람이 절대자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좋지만 자기 이념에 따라서 공화정을 지지를 한 거죠. 하지만 시저의 양자인 아우구스투스가 이들을 다 제압을 하고 제정 형태가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부터 오현제 시대까지 한 200년 동안 팍스 로마나 최대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어, 모든 문명은 최근에 리뷰한 세계사 편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공하고 그리고 자만하고 몰락한다 이렇게 세 단계가 있다고 네루가 얘기를 했었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성공을 하죠. 200년 동안 지중해 연안의 모든 땅을 다 지배를 합니다. 지금 미국의 한 3분의 2 정도 크기니까 세계 최대였습니다. 뭐 미국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한 300년 됐나요? 300년도 안 됐을 겁니다. 아마 250년 정도 됐는데 로마는 거의 2400년 정도가 갔으니까요. 어쨌든 로마는 자만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분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 황제 시기가 왔는데 이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군인들이 말빨이 세져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9년 동안 20명의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쿠데타 같은 거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너무 그게 심해지니까 제국을 두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황제 두 사람, 부제 두 사람 해서 네 명이 두 명씩 해서 반씩 나눠서 통치하는 형태로 하는데 이게 이제 굳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왜 망했는지는 뒤에 나오겠지만 서로마 제국은 5세기에 게르만족 용병이 황제를 퇴위시키고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우스운 얘기인데 십자군이 점령을 해서 원래는 서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를 비잔틴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비잔틴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비잔틴 제국은 13세기에 망합니다. 그리고 뭐 다시 복구가 돼서 라틴 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존속은 하는데 이미 뭐 낚시의 승부는 아시죠? 고기가 일단 공기를 먹으면 힘이 빠진다고. 낚인 고기가. 그것처럼 벌써 힘이 빠진 셈이죠. 그래서 15세기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자, 간단하게 로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융성한 계기도 있겠죠. 왜 융성을 했는지 그리고 왜 쇠퇴를 했는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게 팍스 로마나 시절의 로마 영토였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중해를 완전히 싸고 있는 빨간 땅이 바로 로마 땅이었습니다. 위에 보면 영국도 로마 땅이었죠. 브리테니카라고 그때 불렀고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회에 기여한 만큼 보답을 한다였어요. 그리고 기여한 사람만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선거권은 군필자만 제공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은 10년 이상 복무한 사람만 출마할 수가 있었어요. 군 계급도 1급부터 5급까지 이렇게 나눴는데 1등급은 모든 전비를 자기가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국방성금을 많이 낸 사람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5등급은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밖에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나무 막대기나 돌멩이처럼 주위에 있는 걸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융성을 했는데 세트 과정도 이걸 뒤집어 보면 돼요. 간단해요. 공직은 일단 이런 것들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해요. 국가에 기여하지 않았어도 공직에 출마를 할 수가 있었고 선거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내부적으로 시민들이 병역을 기피하게 됐고 대신 벌금만 내면 되거든요. 하지만 예전에는 자영농 위주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예비군 같은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가급적 농한기 때 하고 농번기 때 일어나면 뭐 할 수 없이
동원을 하지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용병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월급을 줘야 되죠. 전업 군인이니까.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애국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충성심, 애국심이 떨어지고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약화돼요. 모든 조직이 다 그렇지만 그 조직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그 조직에서 만들어내는 효용이 적어지면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외부에서 고트족이 내려와요. 이거는 간단해요. 그 한무제가 그때 강했거든요. 그래서 고트족을 어, 몰아냅니다. 서쪽으로. 훈족이죠 참. 그런데 그 훈족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고트족을 깨죠. 고트족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이 그때는 로마 제국이 강한 줄 알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탄원을 해요. 그 동로마 제국이었죠 그때는. 여기 서로마였겠네요. 서로마 제국에 탄원을 합니다. 어, 제발 그 강을 넘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황제가 뭐랄까 좀 자비로운 판단을 했죠. 그래 넘어와라. 다만 무기는 갖고 오지 마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체제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이 관리들이 탐관오리죠. 지금 우리나라식 얘기하면 뇌물을 받고 그냥 눈 감아줘요. 그리고 착취를 합니다. 그래서 고트족이 반란을 일으키죠. 서고트족에 이어서 동고트족도 똑같은 것을 했고 우리나라도 동학란이 일어난 이유가 똑같거든요. 탕관오리가 막 뺏어서 임금님은 그렇게 빼서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매관매직을 하고 매관매직하면 뭐 투자한 돈을 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착취를 하고 착취에 못 이겨가지고 농민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오죽하면은 그 순박한 농민들이 죽창을 들고 일어났겠습니까? 자, 이렇게 로마 쇠망사를 간단하게 오늘 봤는데요. 여러분은 그 문화의 융성이나 쇠망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그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국가에 기여한 사람에게 권리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겠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남자의 역할은 보통은 방어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군 복무가 필수죠. 건강한 남자라면.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기여를 하냐면은 출생을 하죠. 출산을 하죠. 남자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어요. 저는 딸을 항상 하나 낳고 싶어 했는데 집사람이 안 낳아줘서 못 낳고 있습니다.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 바람을 피라는 건지 아니면 이혼하고 나라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낳아줘서 못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원히 못 낳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여자는 군대 근무할 수도 있죠. 뭐 요즘은 뭐죠? 사회복지원인가 뭐 이런 것도 있죠. 동사무소 다니는 거. 그걸 여자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는 젊고 건강해도 애를 안 낳아도 돼요. 자기가 싫으면 안 낳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처럼 수십 년 동안 안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안 낳으면은 그 민족은 망하죠. 장기적으로 망해요. 뭐 백성이 없는데 나라가 생길 수가 없죠. 단기적으로는 침략군을 저질 못하면 망합니다.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지금 뭐죠? 군 필자 가산점 배제 그것도 저는 사실 이해를 못하는데 복무 기간에 넣는 것도 빼라. 그건 더더욱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상한 사람인지 뭐 듣고 계신 분 중에 여자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에 기여한 만큼 그만큼 대접을 해야 된다. 만약 그게 그 원칙이 어긋나면 로마처럼 병역 기피가 나오고 세금이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건 진리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알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나쁜 것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이유를 알아서 제거를 하고 좋은 것은 다시 반복되도록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